안녕하세요. 수학의 아침 학생 여러분. 자, 요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연산에서 마지막 나눗셈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 연산 중에서 마지막 나눗셈. 자, 나눗셈에서는요, 여러분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눌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나눗셈에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직접 나눠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항식과 다항식을 직접 나눠볼 건데 옛날에 수로 나눗셈 했던 세로식 있죠? 그죠? 그 세로식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주의할 것만 좀 조심해서 나눗셈 계산 연산 실수 없이 나눌 수 있도록 한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직접 나누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눗셈에서는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직접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요. 자, x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로 나눴을 때처럼 똑같이 세로식으로 한번 나눗셈을 해볼 건데 여기엔 x 세제곱, 선생님은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했던 실수를 좀 줄였었거든요.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썼던 게 뭐냐면, 자, 나뉘어지는 이 식이 있잖아요. 이 식이 3차, 2차, 1차 상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는 지금 비어있는 차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혹시 비어 있었다면 여기에다가 식을 쓸 때 한 칸을 좀 띄워놓고 처음에 연습을 한다면 나중에 실수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얘를 x-1로 나눠봅시다. 자, 나누기를 할 때 기준은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거예요. 최고차항을 소거하면서 점점 세로식을 쓸 거거든요. 최고차항 여기 x가 있고 내가 나눈 다항식의 최고차항 x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최고차항을 소거하기 위해선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그렇죠. x제곱을 곱하면 여기엔 x 세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x 제곱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할 거냐? 뺄 거예요. 네, 그 두 식을 빼버리면 6x제곱, 자, 이제는 하나만 내려올 겁니다. 하나만 내려와서 6x를 쓰시고 또 최고차항을 소거할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이 똑같아지려면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그렇죠. 6x입니다. 그럼 여기에 6x를 곱하고 그리고 여기에 6x제곱 마이너스 6x인가요? 나눴더니 얘는 사라지죠. 그럼 하나는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내가 나눗셈을 직접 나눗셈을 하다가 멈추는 순간이 언제냐면 나누는 식이 몇 차입니까? 1차예요. 그리고 나누는 식이 1차고 나머지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다. 그럼 나머지는 끝난 거예요. 얘가 지금 1차고 나머지가 상수가 나왔네요. 직접 나누기는 여기서 끝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이렇게 직접 나누어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나뉘어줘야 되는 식, 나누는 식,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나눗셈에서 얘를 목이라고 불렀고 맨 밑에 있는 이 아이를 나머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 옛날부터 엄마가 이랬잖아. 검산을 좀 하라고, 그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검산하라. 수학에서도 요 나머지 나눗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바로 검산식입니다. 자, 검산식에서는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일단 얘를 한번 선생님이 검산식으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이 결과를 갖고 검산식을 좀 써볼 건데, 원래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이요. 나누는 식이 x 마이너스 1로 나눴고요. 그 뒤에 뭐 써야 돼요? 그렇죠. 목 써야 돼요. 그래서 몫을 쓰시고, 자, 뒤에는 뭐를 더해줍니까? 그렇죠. 나머지를 더해준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1. 쓴 얘가 내가 직접 나눠본 식, 그 다음에 얘가 검산식이라는 거죠. 자, 검산식에서 아까 선생님이 직접 나눌 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여기에서 필기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눗셈에서 중요한 거는 직접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종이와 펜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 다항식과 다항식을 직접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연습은 연습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과제를 통해서 문제 풀어보면서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목과 나머지를 찾아내셔야 된다. 그게 직접 나누기고요. 두 번째로는 나눗셈에서 선생님이 검산식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검산식을 여기에서는 문제로 보여드렸지만 선생님이 식으로 검산식에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자, A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A를 자, B로 나눠 볼까요? 나눴으면요 몫이 생길 거잖아요. 그 몫을 일단 선생님은 Q라고 써볼게요. Q가 몫이고요. 나머지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해볼게요. 자, 얘를 한번 검산식으로 써봅시다. 여러분 쓸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검산을 좀 해봤으니까. 자, 검산식은 이렇게 쓰네요. A는 나눴죠. B로 나눴죠. 몫은 Q 곱할 겁니다. Q를 곱할 거고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머지 더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주의사항이 있다고 했잖아. 이게 뒤에서도 여러분 항등식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항등식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니까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아까 여기에서 나머지를 직접 나눌 때 멈춰야 되는 순간이 언제냐? 나눈 식이 몇 차? 1차. 나머지가 그 1차보다 차수가 작은 상수였을 때 멈췄습니다. 나눈 식이 2차였다면 나머지가 언제가 됐을 때 멈춘다? 그렇지. 1차 이하가 됐을 때 멈춘다는 얘기야. 지금 자꾸 요거 즉 여러분들이 예전에 숫자를 나눌 때는 크기를 비교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항식을 나눌 때는 뭐를 조심하는 거냐? 그렇지. 차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누구만 조심하면 되냐면 A가 몇 차인지 상관없어요. 몫은요 뭐 B에 따라서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정리는 자, B에 차수가 있잖아요. B 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차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그렇지. B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수 비교하면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그 다음 단원에 나머지 정리해서 혹은 뭐 인수 정리해서도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눗셈에서 직접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검산식도 써볼 수 있어야 된다. 그 검산식에서는 차수 비교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눗셈에서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조립제법은 어떤 법칙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계산할 수 있는 스킬이라는 거야. 스킬. 직접 나누기를 해보니까 선생님 시간이 좀 걸리고요.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좀 간편화해서 계산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안하는 게 바로 조립제법인데 일단 조립제법은 단점, 장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조립제법은 물론 장점이 있어요. 다시 처음 직접 나눴을 때는 좀 지저분해요, 힘들어요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조립제법이야. 장점은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대신 단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필기를 통해서 단점을 좀 기억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조립제법은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언제 쓰는 거냐면 다항식을 뭐 어떤 다항식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항식을요 나눕니다. 그런데 직접 나눌 때는 여기에 누가 와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자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한다. 알겠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조립제법을 쓰겠다라는 거야. 일단 단점 하나. 1차식으로 나눌 때밖에 못 써요. 알겠죠? 편리하긴 하지만 1차식으로 나눌 때밖에 못 씁니다. 아직 단점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조금 더 조립제법의 활용도를 좀 이용해서 뭐 1차식 어떤 1차식이든 갖고 와봐. 내가 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 라고 공부를 할 텐데 지금 오늘은 조립제법을 소개하는 이 단계에서 일단 단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1차식이요. 그냥 1차식이 아니에요. 얘는 요거를 좀 하나씩 지워볼까요? 그냥 1차식이 아니라 1차식이란 보통 이런 꼴 아닙니까?
ax 플러스 b 얘가 1차식이죠. 일반적인 표현인데 조립제법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뭐냐면 a가 1이야. 1차식 x의 개수가 1이야. 이때 조립제법을 쓸 거야. 이게 돼야만 활용이 돼. 자, 선생님이 아까 직접 나눠봤잖아요. 그죠? 직접 나눠봤는데 조립제법의 사용 설명서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조립제법은 이렇게 쓰니까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3차식을 우리 1차식으로 나눴잖아. 그치? 그러면 이 3차식에 개수들만 갖다 쓸 거야. 개수들만. 그 개수들은 최고차부터 좀 써볼까요? 1, 그 다음에 2차식의 개수 5, 좀 칸 좀 띄워놓고 붙였으면 15인지 1과 5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다음에 여기 1차식의 개수 마이너스 6, 상수항 개수가 1이 있는 거죠. 1 이렇게 넣고. 자, 여기에 얘는 직접 나눌 때는 이렇게 좀 요런 기호를 썼었죠. 이거는 익숙했는데 조립제법은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쓸 거예요. 뒤집어서 쓸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곳에 숫자 하나를 쓸 거야. 이 숫자는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 1차식으로 나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그 1차식이 0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 x에 얼마를 넣으면 0이 되니? 그렇지.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죠. 그 0이 되는 숫자를 여기에 씁니다. 1이요. 어떤 문제집에서 뭐 위에 쓰고 아래 쓰고 뭐 이렇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위에 써서 틀리고 아래 써서 맞고 이러진 않아요. 위에 써도 되고 아래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세팅하는 거는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개수들을 쓴다. 만약에 비어있는 개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직접 나눌 때는 선생님이 한 칸 띄고 쓰자라고 했잖아. 그런데 조립제법을 쓸 때는 비어있는 차수가 있다면 반드시 0을 써서 그 칸을 채워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 한 칸의 차이가 우리의 결과에 차수를 차이로 두기도 하거든. 그래서 실수 없으려면 여러분들은 얘를 비어있는 차수가 있다면 0을 써서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자가 1단계 조립제법.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연산해요? 궁금하시죠? 이렇습니다. 사용법은. 첫 번째 있는 개수 1은요. 아무 영향 받지 않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1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 연산부터가 달라. 그러니까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연산은요. 1과 1을 여기 두 개 1을 곱해버려.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 1을 5 밑에다 써요. 직접 나누기는 뺐어요. 조립제법은 더합니다. 연산이 좀 다르니까 연습 잘 해놔야 되겠죠. 자, 그럼 5랑 1을 더하세요. 더하시면은 6. 그 다음은요, 이제 계속 곱해져서 나가는 건데, 이 1과 이 6을 곱합니다. 얼마입니까? 6. 더해요. 얼마입니까? 0 내려오고, 1과 0을 곱해요. 이거는 뭐 어려운 계산이 아닙니다. 1과 0을 곱하면 얼마죠? 그렇지. 0이에요. 0. 0을 쓰고, 더해요. 그럼 1이 내려오죠. 자, 조립제법의 마무리는 마지막에 요 한 칸의 숫자를 가둬. 그러면 자, 이거를 보고서 숫자 막 암호처럼 되어 있긴 한데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아이가 마지막에 가둔 이 아이가 나머지고요. 여기 앞에 있는 요 숫자들 있죠? 얘가 몫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개수들을 갖다 썼는데 우리가 개수들만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다시 원래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원래식으로 얘를 보고서 한번 거꾸로 이거 어떻게 나눗셈을 한 건지 한번 써볼까요? 얘는요 원래 있는 식 뒤에서부터 상수 1차, 2차, 3차식이거든요. 그럼 얘는 x세제곱. 자, 너는 2차식의 개수구나. 넌 1차식의 개수구나. 넌 상수구나. 검사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1을 내가 어떤 1차식에 이거를 넣었더니 0이 됐었어. 그 1차식은 누구다? x-1이다. 몫을 뒤에 쓸 거잖아요. 근데 얘가 몫이라면서. 몫을 어떻게 변형시키냐? 처음 20과 똑같이 맨 뒤에서부터 상수 1차, 2차 이렇게 읽는 거야. 선생님 2차식의 개수가 1이네요. 그래서 x제곱 쓰시고 1차식의 개수 얼마입니까? 6이에요. 그래서 6 x 쓰고 상수 써야 되는데 0이잖아요.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닫아버릴까요? 그리고 뒤에는 뭐를 더한다? 그렇지. 나머지를 더한다. 나머지 얼마예요? 1.
자, 선생님, 얘가 항상 나머지가 숫자로만 나올까요? 다항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너무 당연한 거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중요한 내용이니까 검산식 처음에 나눈식 B, 나머지 R 차수를 비교하면 나머지가 나눈 B식보다 차수가 한 칸, 최소 한 칸 적었어야 되거든. 3차면 2차, 2차면 1차, 1차면 얼마? 그렇지, 상수 나와. 우리 조립제법은 뭐로 나눈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나온다? 그렇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립제법을 사용해 보시면 이제 뭐 직접 나누는 것과 조립제법과 좀 연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얘는 빼고 얘는 더하고 얘는 개수만 쓰고 비어있는 거 0으로 채워놓고 이렇게 연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확실히 조립제법이 직접 나누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주 쓰게 될 거고 이거를 쓸 수 있다는 건 틀림없이 연산도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 없이 연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까지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 덧셈, 뺄셈 그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동묘함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동묘함끼리 연산을 해야 된다. 자, 동묘함끼리 연산을 하려면 실수 없이 빠뜨리지 않으려면 무슨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나머지 정리를 죄송합니다. 무슨 정리를 해야 된다? 내린 차순 정리를 해야 된다. 그죠? 내린 차순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찾아서 같은 차수 동묘함끼리 비교해서 연산. 자, 곱셈에서는 뭘 배웠죠? 지수법칙을 써야 된다. 지수법칙을 쓰면서 전개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선생님이 뭘 가르쳤어? 그렇지, 곱셈 공식을 가르쳤다. 그래서 곱셈 공식도 여러분들이 안 외우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수학 상 부분에서 곱셈 공식은 계속 활용돼서 나와요. 아니, 그 다음에 수화에서도 나오고 모든 수학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니까 내가 낯선 공식이 있다면 바로바로 외워서 여러분들이 내 거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곱셈은 곱셈 공식까지.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곱셈 공식의 변형도 요구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칙연산. 오늘 나눗셈을 했잖아. 나눗셈은 직접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나누고 나서 검산식을 쓸 수 있어야 돼. 검산식을 써봤다면 차수 비교해서 확인도 해봐야 돼. 직접 나누기가 너무 귀찮아서 좀 단점과 장점이 있는 친구지만 조립제법으로도 내가 나눗셈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항식의 연산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선생님과 배웠던 개념들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수학상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중에서 선생님이 오늘 첫 번째로는 항등식 얘기를 할 거야. 항등식 무슨 얘기야? 그렇지, 뭐 줄임말 같아. 뭐 항상 등식이요, 뭐 이런 얘기. 그렇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그 아이가 항등식이거든요. 그러면 항등식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 속에서 보이는 거는 그냥 x에다가 막 뭘 넣어도, 만약에 x에 대한 식이었다면 x에다가 뭘 넣어도 등식이 성립한데 그럼 얘를 항등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경험을 해봤더니 항등식은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 다시 이게 항등식의 모든 개념이야. 뭐라고요? 첫 번째, 만약에 x에 대한 식이었다면 항등식, x에다가 뭐를 넣어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꼴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봤더니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 그게 항등식이야. 자, 여러분들이 항등식에 대한 개념은 수상 뒤쪽에 가서도 정리를 통해서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등식 오늘 선생님이 정리하는 이 개념을 자꾸 연습해서 갖고 가야만 그 뒤에서 항등식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오늘 그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다시 모든 수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성질과 그 다음에 좌우변이 똑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항등식을 풀어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항등식의
풀이를 먼저 좀 고민할 건데, 항등식의 풀이를 고민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만나면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면, 일단 항등식을 만났어. 그런데 문제를 낸 사람들은 너 항등식이야 라고 주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서를 통해서 얘가 항등식이구나 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단서가 한정적입니다. 단서가 한정적이니까 이런 것들을 만나면 항등식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설계를 할지 공부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등식의 풀이는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항등식을 찾자. 라고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항등식을 어떻게 찾느냐? 물론 x에 대한 주인공 문자가 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일 수도 있고 y에 대한 항등식일 수도 있고 뭐 k, z, 뭐 어떤 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문제를 낸 사람들이 분명히 단서를 줄 거야. 어떤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문장 속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할 건데, 일단 선생님은 주인공 문자를 x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항등식을 찾아내야 돼. 어떤 문제에서도 쉬운 문제 말고는 항등식이야 라고 주지 않아.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모든 x에 대하여.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모든 x에 대하여. 다음. 어떤 x를 대입해도 다음에 의 x에 대하여. 다음에 네 가지 정도 표현이 있는데 마지막 표현은 x 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돼요.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습해 봅시다. 문제 속에서 모든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어떤 x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한, 임의의가 좀 어려운 말인데 무작위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랜덤입니다. 랜덤. 알겠죠? 그냥 아무거나 갖다 넣어서 등식이 성립한다.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선생님이 가장 많이 본 표현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나중에 x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좀 빈도수는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됩니다. 항등식이구나. 주인공 문자 x구나. 그러면 항등식인 거를 알고 나면 뭘 해야 되냐? 두 번째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생님은 이렇게 씁니다. 주인공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시킬 겁니다. 주인공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시킬 거예요. 우리 내림차순 정리는 첫 시간에 배워봤는데, 주인공 문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x겠죠. 그죠? x를 x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야. 정리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리하고 나면 뭐 하냐? 세 번째. 틀린 그림 찾기예요. 틀린 그림 찾기.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틀린 그림 찾기. 왜? 항등식을 어떤 거를 넣어도 등식이 성립해요를 이용해서 너는 항등식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좌우변이 똑같아야 된다며 그런 이유로 틀린 그림 찾기를 한다는 얘기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 그럼 항등식의 풀이는 요것들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항등식은 어떤 항등식이든 갖고 와봐라. 내가 풀어보겠다 라는 얘기죠. 한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항등식인지 아닌지 찾아볼 수 있는 문제를 하나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플러스 c x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x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b는 0이다. 선생님이 미리 던져 놓을게요. 얘는요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문제에서 줘야 돼요. 주지 않는다면 어떤 풀이도 가능하지 않아요.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대표 문제니까 A스텝 문제라서 문제 낸 사람이 정리도 해줬어. x에 대한 항등식인데 2차 끼리 묶어줬고 1차 끼리 묶어줬고 그 다음에 x가 있지 않은 상수끼리 묶어줬거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진다면 이렇게 이제 섞어놓듯이 막 정리해서 섞어놓으면 여러분들은 정리한 게 1단계다. 그죠? 정리를 해놨습니다. 결론은 뭐 어떻게 한다고? 틀린 그림 찾기를 해야 된다고.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런데 좌변은 하나씩 비교하는 겁니다. x제곱이 좌변에는 보이는데 우변에 없어요. 틀린 그림 찾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넌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다음 1차식 없어요. 그럼 너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상수도 없어요. 그렇죠? 상수 너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얘도 0, 얘도 0, 얘도 0인데 어떤 거 먼저 찾겠어요? 그치, 선생님은 B가 가장 먼저 보여요. 그래서 넌 항등식이기 때문에 B는 3이 돼야 돼. B에다가 3을 넣으면 A는 6이 돼야 되네요. 0이 되려면. 그럼 A가 6이면 C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이게 항등식의 풀이라는 얘기야. 좀 쉬운 문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정리까지 되어 있었다.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만나는 순간이 언제다? 요런 문장 속에 요런 표현들이 있다면 항등식이다. 만나면 뭘 해야 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 문자로, 주인공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다.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나면 뭘 해야 된다? 그렇지,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항등식에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항등식이 중요한 내용을 되게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 있어. 아니 용어만 고급질 뿐이야. 뭐 한자이긴 하죠. 미정,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방법은 두 가지예요. 왜 두 가지일 수밖에 없느냐? 항등식이 그래. 좌우변 똑같아? x에다 뭘 넣어도 돼? 이렇거든요. 첫 번째가 개수 비교법인데, 자 개수를 비교할 거예요. 왠지 알겠죠? 이유 자꾸 떠드셔야 됩니다. 왜 비교합니까? 그렇죠.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되거든. 사실 개수 비교법은 왜 쓴다? 얘는 좌변과 우변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선생님 항등식은요, x에다가 뭘 넣어도 된다면서요. 그거를 활용하는 게 이 두 번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수치 대입법이에요. 수치 대입법, 어떤 수를 넣어보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x에다가 뭘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 0, 1, 10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뭘 넣어도 등식이 성립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떤 항등식에다가 의미 없이 숫자를 막 대입해 보진 않을 거야. 좀 의미를 부여할 건데, 일단 수치 대입법을 왜 한다? 얘는 x에다가 뭐를 넣어도 성립하니까, 그죠? x에 무엇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거든. 여러 성질의 수치 대입법을 쓸 건데, 수치 대입법은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만나. x-1, 뭐 예를 들어서 x, x 플러스 3 이런 식을 좀 써볼 거예요, 선생님. x에다가 뭘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와 이거 보면 x에 뭐 넣고 싶니? 그치, 얘는 x에다가 1 넣고 싶어. 이거 잘 안 보여요. 이거를 x를 딱 만나면 뭐 넣고 싶니? 그치, 얘는 x에다가 0을 넣어보고 싶어요, 저는. 얘는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3을 넣어보고 싶거든요. 그죠? 이게 항등식의 성질, x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상관없는데 넣고 싶은 숫자들이 있다. 이럴 때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항등식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 ax, x-1 그 다음에
자, 문제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문제를 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문제 한번 보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누군가는 선생님과 공부했던 이 내용을 갖고 다시 너 x에 대한 항등식이네.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그리고 나서 계수 비교해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항등식을 전체적으로 다 보자, 크게 보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수치 대입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좌변을 좀 봤더니 이거 x에다 뭘 넣어도 상관없거든. 근데 여기 봐봐. 뭐 넣고 싶니? 두 가지가 보여야 돼. 첫 번째, 그렇지, 0. 얘는 1. 얘는 0. 얘는 1. 이렇게 넣고 싶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가지가 보였네. x에 0을 넣고 싶었고 x에 1을 넣고 싶었거든. 넣어볼까요? 자, x에 0을 넣었더니 여기는 다 지워지네요. 그죠? 얘도 지워져요.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c가 좌변에 남아있고요. 자, 우변에 0을 넣었더니 계산되시죠? 1이 남아요. c가 마이너스 1이구나.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넌 또 지워져. 1을 넣었더니 b가 남아. 넌 또 지워져. 우변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3이 남아. b값은 3이구나. 어때요? 정리해서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니까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거지. 문제 낸 사람이 이걸 원하는 문제였던 거야. 수치 대입을 원했던 문제였던 거야. 자, 마지막 요거까지 잘해야 잘하는 거야. A를 못 찾았어요. 지금 A를 수치 대입법 문제에서 A를 찾는 방법인데 누군가는 선생님 다 아니까 일단 전개해서 비교해 볼게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봐봐. 좌변에서 2차식이 나오는 순간이 언제니? 여기에선 x에 대한 2차식 절대 안 나와. 여기서만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잖아. 이거 정리하면 요거만 띄워놓고 보자는 거야. 얘는 ax 제곱이지. 우변에 봐. x제곱 계수 얼마니? 1이잖아. 너는 이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a는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최고차항만 띄워놓고선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값 1.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수치대입법을 이용한 항등식의 풀이에요. 자, 여러분들 항등식 만나면 언제 만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이럴 때 만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등식에 선생님이 경험해보면 수치대입을 통해서 푸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계수비교, 법을 이용해서 이 풀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표현법 익혀놓고 정리하는 거 연습해놓고 결론까지 잘 짓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